처음 이제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조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중국하고 미국, 유럽, 일본 제품 어떤 거를 이제 판매를 할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국 쪽을 하실 거면 한국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아시아권 나라라서 가볼 수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요즘 쉽지 않지만 또 판매를 하다 보면 잘 나가는 제품 찾아가지고 나만의 브랜드를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옛날에 그 위탁 판매할 때 붐이 일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다 하다가 요즘은 위탁 판매가 이제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중국도 이제는 한 동네에 너무 많은 치킨집이 있으면 치킨 시켜 먹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치킨 튀기는 분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쟁력이 많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아주 많은 돈을 버는 치킨집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레드오션화 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좀 잘 타실 필요가 있어요. 또 지재권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미국, 유럽 쪽도 옛날에 한창 때는 이런 지재권 때문에 전화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변호사님이 뭐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당황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중국 쪽도 뭐 특허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죠. 지재권 때문에 벌금 뭐 100만원, 300만원 내고 나면 한 달 번 거 다 내야 되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우리 중국 셀러들이 직접 쿠팡을 통해서 한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셀러하고 같이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인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두묵국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우리 한국보다 오히려 더 IT 기술상으로는 중국이 더 앞서 있거든요. 데이터 비즈니스에 한국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한국에서 잘 팔리는지를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알거든요. 물론 언어는 안 되겠죠. 한국 사람보다 못하죠. 그리고 한국 문화를 잘 모르죠. 그런 단점은 있지만 싸게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중국 셀러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상황도 조금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미국만큼 강대국으로 갈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도 많은 데다가 중국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이제 뭐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정말 새치기도 많이 하고 휴지도 아무렇게나 버리고 한국 사람들도 시민의식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 분들 시민의식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다. 옛날에는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해서 에펠탑에 낙서하고 한글로 낙서하고 이런 분들 많았는데 요즘 거의 없죠. 중국 분들도 조금 더 이제 발전하고 한 10년 정도 더 가면요.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시민의식이 좋아질 것 같고요. 신뢰도 많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 바로 옆에서 오랜 역사를 같이 했던 나라고 또 지금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계속 해나가는 거는 굉장히 좋고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쪽 비즈니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들은 대부분 좀 기업화되어 있는 대표님들이 많으시고 주로 판매하는 제품의 주력 제품들이 미국, 유럽, 일본 뭐 명품이라든가 좀 특수한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구라든가 그런 미국, 유럽, 일본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주로 판매를 하셔가지고 성과를 과거에도 많이 내셨고 최근에 들어오는 분들도 이런 명품 붐 같은 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에서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이제는 돈을 소비할 때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명품이 된 거죠. 명품 많이 사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외제차를 사니까 외제차가 이제 동났다 막 그런 뉴스까지 나오잖아요. 정말 어려운 서민들은 정말 돈을 1,00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잘 사는 분들은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명품도 잘 팔리고 있고 현재 또 명품 판매하시는 업체들이 또 너무 많이 생겨서 약간 문제긴 하지만 하나 팔면 많은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 미국, 유럽, 일본 제품, 한국 제품도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이트가 많이 추가할 수 있어요. 중국은 뭐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1688 이런 거밖에 없고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사이트가 엄청 많거든요. 경매 형식의 사이트, 혁신적인 사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눈에 띄게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탐탑이라든가 위시라든가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탐탑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재고가 있고 빨리 배송을 시켜주고 통관까지 빨리 되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도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 거기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가 뭔지 그런 정책이 뭔지 이런 거를 많이 알아봐야 되겠고요. 한국의 대기업 기반의 CJ라든가 롯데라든가 SSG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온라인 쪽으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켓들에서 원하는 제품이 어떤 건지, 원하는 셀러가 어떤 셀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하셔가지고요. 협업을 진행해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해외몰을 잘 찾는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뭐 일본 제품 한다고 그러면 일본에서도 좋은 사이트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한국 분들이 가지고 싶은 제품들을 갖추고 있는 멀티 브랜드 마켓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제품들을 올려보면 한국에서 그런 제품들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별성 있는 그런 판매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을 찾아가지고 저희 쪽에 분석 의뢰를 하고 계시고 또 특히 이제 비공개로 다른 분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석을 해달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해외 사이트를 미국, 유럽, 일본에서 많이 찾아보시는 그게 하나의 경쟁력이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 중에서 최근에 나온 브랜드 있잖아요. 물론 뭐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많이 있지만 샤넬도 있고 구찌도 있고 많이 있지만 해외 브랜드 중에서 요즘 뜨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2030이라든가 뭐 MZ 세대라든가 그런 세대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계속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트렌드들을 잘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주 큰 브랜드가 아니라면 그런 브랜드들을 직접 열심히 판매하다가 어느 정도 판매 실적이 있잖아요. 그 실적을 가지고 해외 브랜드와 도매 계약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 30개 브랜드들하고 도매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해외 직원도 많이 나가 있어요. 도매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따서 그렇게 계약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또 되고 또 능력 있으신 우리 대표님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해외 브랜드 상품을 딴다고 해도 쿠팡에서 경쟁해가지고는 좀 답이 없잖아요. 좋은 제품 하나 찾아놔도 일주일 만에 다 따라오고 100원만 더 싸게 팔아도 아이템 위너 돼가지고 판매가 뚝 떨어지고 막 매출이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꼭 쿠팡과 네이버 쇼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많이 확장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이번에 문화진흥원하고 협업하게 됐는데 외국에다가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도 또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종합몰의 그런 마케팅 팀장님들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점차 알아가신다면 그런 분들이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케팅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함께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나가면서 회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큰 회사는 하는 일들 같지만 온라인은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기회들도 만들 수가 있고 또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본이 없이 시작하기가 좀 어려워요. 고객분들께서 카드로 결제를 하긴 하지만 그 비용이 계좌로 들어올 때까지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달이 걸리기 때문에 돈이 2달 동안 묶여버리는 거예요. 카드 한도만큼 또 결제를 하고 또 그게 또 들어와야 또 다른 걸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거의 2달 동안 매출이 많이 생겨도 좀 문제예요. 너무 잘 돼도 어디서 이제 돈을 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솔루션들 IT 기술을 활용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매대행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직구족들도 많이 있지만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직구족 분들이 사는 가격보다 더 싸게 제공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상품 정보도 잘 알고 계시고 구매대행 노하우들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계속해서 알아가시면서 구매대행 소비자분들 한 분 한 분 잘 관리하다 보면 고정 고객도 많이 생기고 또 매출도 많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 처음 시작하실 때 잘 준비하셔서 성과가 잘 나셔가지고요. 구매대행 통해서 많은 매출 올리시고 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